내란죄를 적당히 지금 봐주게 되면 어떻게 되냐? 이제는 향후에 어떤 정권이라도 경고성으로 이런 내란 행위를 합니다. 확실한 단죄밖에 없어요. 여야 합의 없이 임명된 헌법재판관은 단 한 분도 안 계셨다. 이 세 분에 대해서 임명을 함에 있어서 여야가 지금 임명을 할 수 있냐 없냐를 가지고 다투는 요거를 얘기하는 거예요. 거부권은 그러면은 본인의 권한을 언제 허락했어요? 한덕수 권한대행 자체는 탄핵이 이르게 하는 이 자체를 초래했어요. 그러니까 탄핵 당할 결심을 하고 기사도 보니까 그러니까 벌써 그런 거예요. 아, 나 탄핵 당할 테니까 그냥 나는 내란에 일단은 우두머리인 윤석열 대통령을 포함한 이분들과 나는 어쩔 수 없이 뼈를 묻어야겠다. 근데 굳이 3명 빈 상태에서 그 심리를 해서 결론이 나온다는 것에 대해서는 어떤 결론이 나와도 분명히 또 시비가 있을 테니 9명 채워서 하는 게 저는 맞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최소한의 양심이 있는 분들이 한 분 정도 없겠습니다. 헌재와 윤석열 사이에 기싸움에서 헌재가 이긴 거죠. 헌재 쪽에서는 그건 당신 사정이고 나올래면 나오고 말래면 말아 우리는 일단 열어라고 하니까 윤석열 쪽에서 변호인을 부랴부랴 뭐 미리 준비는 해놨겠죠. 선임을 하고 오늘 첫 출석을 하는 겁니다. 변론 준비 기일이 굉장히 한없이 가벼운 정치 토크쇼 장르만 여의도 12월 27일 금요일 순서 시작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정프로고요. 지금 혼란스러운 이 상황에 환율이 1,480원을 뚫었다는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뭐 환율 지금 당장 여행 안 가고 뭐 유학 안 보내면 뭐 뭔 상관이냐 하실 수도 있겠습니다만 사실 우리 돈이 그냥 녹아 내리는 거거든요. 그렇게 해서 예전에 환율 1,000원일 때 300만 원 월급을 받는 분이면 지금 그 당시로 따지면 200만 원으로 받는 거나 마찬가지인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 돈이 가치가 그만큼 사라지는 거고요. 이게 환율 1,000원이요. 예전에 1,000원 했었으니까 800원 있었어요. 800원, 80년대 40년 전 얘기죠. 그래서 그만큼 이제 우리의 돈 가치는 녹아 내리고 아마 이게 당장은 피부로 안 느껴지실 수도 있으나 내년쯤 되면 아마 우리 물가로 분명히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을 텐데 그런데도 굉장히 혼란스러운 상황이 더 이어질 것 같고 더 심각해질 것 같아서 걱정이 큽니다. 그 걱정들 한번 같이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해주실 분들 국민의힘 윤희석 대변인님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네, 그리고 맥정치사회연구소 서용주 소장님. 네,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조국혁신당 김보협 수석 대변인님 반갑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그리고 우리 신혜영 기자가 오늘 뉴스 정리 좀 해주실 예정입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1,480원 뚫었어요? 예. 이 단기간에 이렇게 환율이 움직이는 게 뭘 외부적인 요인도 뭐 달러가 워낙 강세니까 뭐 조금씩 좀 상승할 수는 있겠습니다만 우리나라 환율이 유독 더 약한 것 같고요. 한덕수 권한대행 이 이슈가 아무래도 환율에도 영향을 좀 미치는 것 같습니다. 자, 첫 번째로 지금 초유의 상황이 벌어질 상황이 됐는데 그 상황 좀 설명 좀 해주시죠. 네, 어제 한덕수 권한대행이 긴급 기자회견을 열었죠. 이제 헌법재판관 임명 끝내 보류하겠다라는 내용이 핵심이었습니다. 어제 원래 본회의가 예정되어 있던 게 2시인데 본회의를 앞두고 그 직전 1시 반에 이렇게 기자회견을 했어요. 이 시점도 굉장히 좀 중요한 것 같고 어쨌든 핵심은 헌법재판관 임명하려면 여야의 합의가 필요하다. 여야의 합의 없이는 합의가 있을 때까지 나는 임명을 보류하겠다라고 발표를 한 겁니다. 네. 그렇게 보류한다고 하니까 이제는 민주당은 그럼 탄핵.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얘기만 한 게 아니고 원래는 민주당이 이제 시한으로 준 게 오늘 오전이에요. 먼저 1차적으로 또 더 있었고. 어저께 우리가 본회의에서 이제 임명 동의안 통과시키면 바로 임명해라. 27일 오전까지 기다려주겠다라고 했는데 임명 동의안 표결하는 본회의 직전에 사실 한덕수 총리가 일종의 선수를 친 거죠. 나는 동의안 통과돼도 여야 합의 올 때까지 못 받는다라고 하니까 민주당에서 그래? 그럼 즉각 탄핵안 발의라고 해서 한덕수 총리 탄핵안 표결은 오늘 오후 3시 본회의에서 이루어집니다.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탄핵해요. 그러면요. 몇 표냐가 이제 중요하겠죠. 몇 표냐 중요해요. 중요하죠. 또 싸울 거니까 이걸 가지고. 뭐 아마도 200표는 안 되고 150표는 넘길 것 같고요. 그렇게 되면 그렇게 되면은 우원식 의장이 이제 가결됐다고 하겠죠. 하겠죠. 하시겠죠. 이건 탄핵이다 하는 네. 순간에 민주당은 당연히 최상목 부총리가 이어받는다고 생각을 하겠지만 그건 자동 승계인 거긴 하죠. 만약에 저 앞 사람이 그렇다고 탄핵이 되면. 예, 그렇다고 네. 봐야죠. 그런데 과연 한덕수 권한대행이 그걸 따를 것이냐의 문제는 또 다른 문제가 된단 말이에요. 네. 예. 이게 200명 기준이라고 생각을 한다. 음. 여당도 마찬가지고. 그리고 그거는 법적 판단을 받아보겠다. 이렇게 얘기를 할 거 아니에요, 그죠? 그거는 민주당에서 하겠죠. 민주당에서 할까요? 여기서 그냥 있으면 되는 거잖아요. 어, 버티고 버틴다. 민주당에서 권한쟁의 심판 등을 하거나 뭔가 행위를 하면 거기에 대해서 뭐 무효 가처분을 한다든지 뭐 이렇게 가겠죠. 그러니까 의미 구체적으로 없어요. 예를 들면 예. 오늘 한덕수 총리 탄핵안이 본회의를 통과를 하면? 해요. 150석 기준으로. 예. 그래서 우원식 국회의장이 탄핵안 통과됐습니다. 땅땅땅 하고 하면? 권한대행한테 당신 직무 정지요 하고 보내요. 네. 그랬는데 이건 기준이 미비하다고 해서 한덕수 총리가 다음 주에 국무회의를 주재해요. 그러니까 뭔가 여기서는 직무가 정지됐다고 하는데 여기서는 직무를 행사하고 있는 권한을 행사하고 있어. 네. 그때 민주당이 뭔가 권한쟁의 심판을 하든지 뭐 가처분을 하든지 해야 된다. 그것은 이 말씀인 민주당이 거예요. 하겠죠. 민주당은 권한쟁의 심판을 할 이유가 하나도 없어요. 없어요? 그러니까 지금 뭐 다들 그냥 본인들의 법 지식을 총망라해서 그냥 이런 혼란들을 초래하는데 대한민국은 헌법과 법률을 만들어진 이유는 그런 각자의 주장들에 있어서 혼란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시스템을 만들어 놨잖아요. 네. 그러니까 지금 국회에서 국회의장이 가결을 선포하게 되면 탄핵에 대한 소추 가결 결의안이 헌법재판소로 갑니다. 네. 그러면은 그 전달이 되는 순간 직이 정지되는 것이고 직이 정지되는 부분에 있어서 한덕수 권한대행은 직을 현재가 판단하기 전까지는 기다려야 돼요. 헌재가 결정을 해줄 거예요. 그러니까 그 일단은 정지가 151석 된다. 그러니까 151이든 200이든 네. 이 부분에 대해서 탄핵 소추 부분들을 받아들인다는 건 헌재가 결정한 사항입니다. 그러니까 권한쟁의를 굳이 하지 않아도 돼요. 그러니까 지금 자꾸 이 논란으로 가려고 그러는 거예요. 151석이냐 200석이냐 이 논란 하고 싶어서 권한쟁의 네가 해라 내가 해라 그럼 뭐 200석이 국무회의는 맞다. 최상목이 원래는 최상목 경제부총리가 하는 게 맞죠. 예. 그러니까 국무위원들이 정부조직법상 음. 권한대행들이 무슨 일이 생기면 그 다음으로 넘어가게 만들어 놨어요. 그게 법 체계예요. 근데 지금 최상목 저 부총리도 뭐 좀 아까 인터뷰도 하긴 했습니다. 기자회견 하긴 했습니다만 아마 받을 생각이 없는 것처럼 얘기를 하던데 네. 그래서 최상목 부총리가 아니다. 법적으로 보나 이거는 200석이 맞는 것 같아서 이거는 탄핵이 아닌 걸로 나도 판단한다. 그다음에 한덕수도 나도 그렇게 판단한다. 여당도 그러니까 국민의힘도 150석은 말이 안 된다라고 해서 그냥 국무회의를 한덕수 총리가 주재를 해요. 그럼 어떻게 하실지? 그러니까 헌법재판소에서 결정한 대로 따르면 돼요. 그럼 그건 헌법재판소에서 나중에 결론이 나올 거 나중에 아니에요? 아닙니다. 며칠 안에 나옵니다. 며칠 안에 나와요? 예, 탄핵 소추안에 대한 이 부분이 국회의장은 국회법에 있어서 네. 국회의원의 표결에 있어서 본인이 판단하는 거고 국회의장은 국가의전서열 2위입니다. 네. 입법부의 전체적인 것들을 관할하고 결정할 수 있는 권한이 주어졌기 때문에 국회법상 가결을 선포해서 헌재로 넘어가면 사법부에서 헌법에 대한 어떤 기본적인 판단하는 헌법재판소가 이 탄핵 소추 부분은 151이든 200이든 이거는 탄핵 소추 의결서를 인정하겠다. 이거는 탄핵에 대한 심리를 시작하겠다 하면 그걸로 직위 정지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최상목 경제부총리는 직무대행을 맡아서 해야 되는 게 그냥 법률적인 절차이고 네. 그게 싫으면 거부를 하든지 사의를 하든지 해야겠죠. 사의를 하면 그 다음으로 또 그 다음으로 넘어가는 거죠. 교육부총리죠. 네.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얘기를 하는 것 자체가 굉장히 슬픈 겁니다. 슬프죠. 한덕수 국무총리, 대통령의 권한을 대행하고 있는 한덕수 총리가 해야 될 가장 중요한 일은 네. 내란숙의 윤석열의 직무 정지로 인해서 국정이 대단히 불안정해졌어요. 불확실성이 커져서 경제에도 악영향이 일고 있잖아요. 그러면 권한대행 체제, 권한대행이 가장 중요한 건 국정의 불안정, 불확실성을 조기에 종식시키는 것. 이거보다 더 큰 일이 없습니다. 근데 오히려 한덕수 총리가 해야 될 일을 하지 않아서 국정의 불안정성과 불확실성을 더 키우고 있는 거잖아요. 네.
일예로 예전에 노무현 전 대통령이 탄핵소추 되었을 때 노 대통령은 이게 부당하다라고 생각을 했지만 이 불확실성을 조기에 종식시키는 게 중요하다 해서 답변서도 최대한 빨리 제출을 했고 그리고 모든 절차에 협조를 하라. 네. 빨리 이 불확실성이 제거돼야 된다. 이렇게 문재인 당시 비서실장한테 지시를 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윤석열은 어쩌고 있습니까? 그 한남동 관저에 처박혀 가지고 아무것도 하지 않고 있잖아요. 네. 한덕수 총리는 불확실성을 제거해야 되는데 불확실성을 고조시키고 있고 그래서 당연히 탄핵이 돼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저희가 지금 이제 한덕수 총리 권한대행 탄핵이 오늘 표결이 있기 때문에 네. 탄핵으로 갑자기 얘기가 이제 바로 넘어갔지만 근본적으로 지금 민주당이 한덕수 권한대행을 탄핵하는 이유는 헌법재판관을 임명하지 않겠다고 나섰기 때문이잖아요. 네. 여야 합의가 있을 때까지는 임명 못한다. 근데 헌재에서 권한대행이 임명할 수 있다라는 입장을 재차 확인을 해줬어요.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권한대행이 아니야 여야가 합의해와라고 이제 주장을 한 건데 이 주장에 대해서는 어떻게 평가하세요? 지역구 국회의원이 네. 선거를 통해서 선출이 됐어요. 네. 그런데 선관위가 당선증을 나는 지급할 수 없다라고 한다면 그게 말이 됩니까? 이 안건은 헌법재판관 임명 동의안이 아니에요. 국회에서 헌법재판관 선출안이 통과가 된 거거든요. 네. 국회 선출 절차로서 끝난 겁니다. 그리고 그 3명의 재판관은 여야 합의에 의해서 민주당이 2명, 국민의힘이 1명, 네 후보로 추천을 하고 그 사람들이 국회에서 선출이 된 거거든요. 그럼 대통령 권한대행은 국회가 해야 할 일을 했구나. 권한대행이 해야 할 일을 해야지. 그냥 임명하면 되는 거예요. 그거를 뒤늦게 여야가 합의를 해올 때까지 보류한다. 이거는 자기가 해야 할 일을 하지 않는 거죠. 여당은 합의를 한 거예요, 안 한 거예요? 어떤 걸요? 그 3명의 후보에 대해서. 임명 절차에 그 국회에서 표결하잖아요. 예. 거기에 참여를 안 했죠. 네. 그러니까 표면적으로는 동의하지 않은 것을 드러냈죠. 후보 추천은 후보 추천은 했죠. 예. 예. 근데 추천까지는 하고 이 헌재 재판관은 표결을 해야 되잖아요. 네. 거기에 참여하지 않았잖아요. 그러니까 표면적으로는 네. 여야 합의가 없었던 걸로 보이죠. 지금은. 예. 그러니까 이제 한덕수 총리는 그 지점을 표면상 얘기를 한 거고 결론은 뭐냐면 네. 헌재 재판관을 권한대행이 임명할 수 있냐 없냐 거기에 대해서 서로 입장이 다르니까 여야가 네. 이걸 정리해서 나한테 주세요. 음. 지금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후보 어제. 추천은 왜 한 거예요, 그러면? 후보 추천은 했는데 그 3명에 대해서는 동의할 수 없다는 말씀이신 건가요? 아니면 그거는 그렇게 얘기를 예, 하시면 네. 들으시는 분 또 뭐라고 오해하실 수 하시겠지만 있으니까. 10월 이전부터 얘기가 들어가야 돼요. 이렇게 이 상황이 나타난 이유가 네네네. 10월 중순에 헌법재판관 3명 공석이 되는 거를 아는 상태에서 민주당이 참 이 얘기하기 좀 그런데요. 야당 1명, 여당 1명, 여야 합의 1명 이렇게 3명 해야 되는 것을 관례를 무시하고 우리 의석수 많으니까 2명 구석을 하겠다. 다 하겠다. 여기서부터 이제 시작된 얘기잖아요. 이래서 계속적으로 반목을 보이다가 네. 한 석 달 지나서 지난달 말쯤에 그러면 민주당 2명, 네. 우리 1명 하자 이렇게 된 겁니다. 네. 합의를 했어요. 네. 그 합의를 했어. 11월 그 추천 18일 합의를 했어. 11월 18일 날 네. 추경호 원내대표가 네. 그러니까 이제 뭐 10월 이제 11월 이전에는 민주당이 여러 가지 정치적 고려 때문에 헌재 소장 임명하라고 이제 와서 하느냐 뭐 그런 정치적 고려를 비판할 수는 있으나 네. 중요한 팩트는 합의를 했어요 여야가. 네. 그래서 여당 1명, 야당 1명, 여야 추천 1명을 했는데 민주당이 야당 2명 하고 여당 하자 우리가 의수 많잖냐 하니까 추경호 원내대표가 그럼 일단 빨리 하자. 예. 이거 공소를 변호할 수 없다 해서 11월 18일 합의를 했고 그 후보에 합의를 대해서- 네. 한다는 것은 네. 청문 절차와 임명까지는
다 여야가 합의된 겁니다. 라고 생각해도 되는 거죠? 그 아니 정도는? 그건 팩트죠. 근데 생각이 다만 아니고 합의를 했어요. 예. 그러니까 인사청문회가 열린 네,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윤희석 대변인한테 한번 여쭤보는 네. 겁니다. 왜 확인 저를 한번 압박을 해보는 거예요. 하세요? 압박하지 마. 네. 그러지 마시고. 네.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합의가 됐는데 네. 지금은 이제 정치 상황이 바뀐 거죠. 네. 그러니까 합의에 대해서는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나 예. 그래서 한덕수 권한대행이 참 말도 안 되는 비논리로 억지를 부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합의를 또 해와라. 합의를 했는데 뭘 또 해와요. 그러니까 하기 싫으면 하기 싫다고 하지. 나는 그러니까. 지금 헌법재판관 9명 되는 게 싫어. 이거 9명을 되는 순간 이 4월 18일 기준으로 했을 때 대통령 임명 2명이 그만두고 헌재가 일단은 불능 상태에 들어가야 네. 탄핵에 대한 부분에 심사가 안 들어가고 내란의 우두머리인 윤석열 대통령을 보호할 수 있어 라는 오해를 줄 만한 행위를 했다는 것이죠. 뭐 그게 아니라고 지금 그러니까 말씀. 지금 얘기는 그 국회에서 선출하는 과정 그게 임명은 아니에요. 예. 추천이에요, 추천. 네. 여기 잘 봐요. 네. 여야 합의 없이 임명된 헌법재판관은 단 한 분도 안 계셨다. 음. 이게 한 대표의 한 대행의 얘기란 말이에요. 네. 여야 합의 없이 임명된 헌법재판관은 단 한 분도 안 계셨다. 임명을 자기가 하는 거란 말입니다. 네. 지금 얘기는 국회에서 어떤 과정을 통해서 세 분을 추천을 했다. 이 과정에 대해서 얘기하는 게 아니라 네. 이 세 분에 대해서 임명을 함에 있어서 음. 여야가 지금 임명을 할 수 있냐 없냐를 가지고 다투는 요거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 전 단계를 얘기하는 게 아니라 네. 예, 이제 왔어. 네. 왔는데 근데 예, 제 그 얘기예요. 제 예. 질문은 그러니까 어쨌든 이 이제 3명의 후보자에 대해서는 여야가 합의를 했어요. 그러니까 이름에 대해서는 사람 바꾸자는 건 지금 아니잖아요. 아, 그렇죠. 네, 예. 3명은 합의를 해서 인사청문 보고 통과해서 어제 본회의까지 통과를 했어요. 그럼 지금 한덕수 대행이 합의해달라는 건 내가 임명할 수 있는 그렇죠. 권한이 있는지 예, 예. 따져줘 여야가 그거잖아요. 예, 그럼 거기에 그걸- 대해서 네. 이견을 보여주면 보이면 네. 자기가 권한 대행이라 네. 자기는 굉장히 곤란하다는 거죠. 그리고 근데 누구도 권한 이거를 대행이- 잠깐만요. 예. 누구도 이것을 결정지어줄 기구가 없어요. 규정도 없고 예. 헌재에서 헌법재판관 임명해도 돼요. 권한대행이 했지만 예. 그건 헌재 의견이에요. 헌재가 그렇게 했다고 해서 따라야 되는 뭔가 법적 강제성을 가진 뭐 결정도 없고 아무것도 아니잖아요. 아니, 그- 의견이지. 네네네. 의견이잖아요. 네. 학계의 의견, 누구의 의견, 여당의 의견, 야당의 의견 이렇게 돼 있는 거예요 지금. 규정이 없으니까 네. 그렇기 때문에 네. 나중에라도 예를 들어 임명을 했어요. 음. 임명을 했을 때 어떻게 권한대행 임명을 해요라고 흠결을 잡을 수 있는 여지도 있고 하니 여야가 그래도 합의를 해서 임명해도 됩니다. 해서 임명하게 해주면 네. 9명 체제에 대해서 차후에라도 어떤 결정이 날 거 아니에요. 네. 기각이든 인용이든 거기에 대해서 시비가 없어지지 않겠냐라는 생각까지 한 거라고 저는 생각을 그러니까 하는 거예요. 법적인 문제가 혹시라도 있을 수 있으니까 나는 조금 더 보류하겠다라고 한다면 적어도 법적인 물론 의견이라고 하십니다만 그래도 우리나라에서 법적 해석에 있어 가장 최상위 기관이라고 할 수 있는 헌재나 대법원에서 괜찮습니다라고 얘기했다는 거는 본인이 그런 부담을 지지 않아도 된다고 충분히 그 법적 최고 기관들에서 얘기를 해준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의견이란 말이에요. 제 얘기는 네. 어떠한 법률 행위를 함에 있어서 네. 절차를 다 중요시하는 이유가 있잖아요. 음. 뭔가 그 무슨 뭐 소송을 건다든지 네. 뭐 가처분을 한다든지 해서 나와야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따르는 거잖아요. 네. 그냥 법원 행정처에 물어봐서 법원 행정처 입장이 이렇습니다. 이거 가지고 강제력이 부과되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근데 그 얘기예요 지금. 그러니까 이제 네네네. 권한대행 뭐 이제 여러 가지 뭐 얘기를 했는데 핵심적인 부분들은 그냥 본인 생각에 도저히 겁나서 못하겠다라는 것이다든지 아니면 국가의 시스템 자체는 중요하지 않다. 내 생각과 내 주변에 있는 내란 우리 동지들이 중요하다. 이렇게밖에 안 들리는데 근데 왜 이게 좀 논리적인 모순이 있냐면 국회 추천목에 대해서 합의된 건 인정. 그러면은 그 나의 결정에 대해서 합의해서 알려주세요. 네. 그럼 뭐하러 권한대행이에요? 그래도 최소한의 소극적인 결정 권한이 있는 게 권한대행입니다. 그러면 대통령이라고 이제 치환을 시켜서 네. 그러면 대통령이 국회가 합의할 때까지 통치 얘기 안 할 겁니까? 아니잖아요. 현재 뭐 수반은 언제든지 본인이 그 대행이라 할지라도 본인의 결단과 결정 권한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 자리가 무거운 것이고 네. 두 번째 말씀드리면 또 모순되는 건 거부권은 그러면은 본인의 권한을 언제 허락했어요? 국회가 합의해서 허락해 줬나요? 양국법이나 6개 법안을 거부했잖아요. 네. 그거는 또 어떤 경위에서 국회 합의를 해주면 제가 거부권을 할지 안 할지 제가 결정해 주겠습니다.
이런 거잖아요. 거부권은 대통령 권한에 아주 최상위에 있는 거부권 행사하고 또 이 부분은 헌재 임명권은 대통령의 소극적 권한임에도 불구하고 국회에서 합의했어요. 그러니까 비겁한 변명인 거예요. 그래서 한덕수 권한대행 자체는 탄핵이 이르게 하는 이 자체를 네. 초래했어요. 그러니까 탄핵 당할 결심을 하고 네. 기사도 보니까 최상목 경제부총리한테 준비해라라고 얘기를 했다는 나오더라고요. 그러니까 벌써 그런 거예요. 아, 난 탄핵 당할 테니까 그냥 나는 내일 안에 일단은 우두머리 윤석열 대통령을 포함한 이분들과 네. 나는 어쩔 수 없이 뼈를 묻어야겠다. 근데 굳이 따지자면 한덕수 권한대행은 지금 일종의 유일하게 하나 일관성 가지고 있는 게 있다면 국민의힘이랑 민주당이랑 합의해서 갖고 오면 하겠다는 거를 법안 통과든 뭐 누구 인사 관련해서든 다 계속 얘기하고 그렇죠. 있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아니죠. 그러고 거부권은 민주당이 동의한 적이 없죠. 양곡관리법이랑 최근에 그냥 권한을 네, 행사한 거죠. 총리가 네. 거부권 6개를 행사를 했잖아요. 네. 거기에 대해서는 여야 합의하면 거부 안 할게가 아니잖아요. 국회에서 압도적으로 통과를 했는데 네. 그냥 거부권을 행사했잖아요. 그래놓고 지금 이 헌재 재판관 임명권에 대해서는 여야 합의를 얘기하는 게 말이 안 된다는 거죠. 그것도 그 여야 합의해서 갖고 오라는 거 아니었어요? 아니에요. 뭐 그럼 더 좋은데 네. 예, 그럴 수가 없는 상태. 여야 합의가 아니라 통과가 된 건데 네네네. 그런 거죠. 그게 더 근본적으로 네. 저는 한덕수 총리 그리고 국민의힘이 음. 지금 내란숙의 윤석열의 복귀를 바라는가? 실제로 그걸 의심하지 않을 수 없는 게 복귀 시나리오 어떻게 됩니까? 아니 이분들이 네. 한 행위의 결과물은 그렇게 이어져요. 왜냐하면 한덕수 총리는 일단 재판관 3명 임명을 못하겠다고 했죠. 네. 여야 합의 때까지. 네. 그리고 지금 국민의힘의 권성동 원내대표는 더 위헌적인 얘기를 합니다. 예를 들어서 국회에서 3명의 재판관을 임명하는 건 문제다. 근데 헌법에 국회, 대통령 이렇게 나눠져 있잖아요. 네. 그렇게 3명씩 추천을 하라고 돼 있는데 지금 현재 대통령의 탄핵 소추를 결정할 재판관에 국회가 검사 역할을 하는데 판사를 추천하는 게 말이 되냐 하면 안 된다라고 얘기해요. 그러면은 결국 여야 합의는 안 될 거고 한덕수 총리는 임명하지 않을 거잖아요. 네. 그리고 내년 4월 18일이 지나면 지금 임기 만료를 앞두고 있는 2명의 재판관이 빠집니다. 그럼 6명에서 4명이 돼요. 4명이 되면 탄핵 소추 결정할 수 있나요? 심의도 못 할 걸요. 그렇게 되면 결국 못 하게 되고 대통령 다시 복귀한다. 4월 18일 전에 혹시 6명이서 빨리 결론 내릴 수도 있는 거 아니에요? 거기에 대해서도 예. 심의는 할 수 있으나 네. 결정을 할 수 있는가에 대해서 논란이 있어요. 지금 헌재가 이제 요새 매일매일 사실 브리핑을 합니다. 네. 관련해서 질문이 있었어요. 6인 체제에서 선고, 그러니까 최종 종목 결정을 할 수 있느냐. 여전히 계속 논의 중이다. 논의 중? 결정된 바 없다가 이제 지금 헌재의 공식 입장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이제 어쨌든 6인 체제에서 심리까지는 할 수 있다라는 게 이제 이진수 방통위원장의 가처분을 통해서 얘기가 나온 거잖아요. 나온 결론이잖아요. 6명에서 심리는 할 수 있어. 그럼 사실 헌재 입장에서도 이게 결론이 나야 될 거 아닙니까? 그래서 심리도 할 수 있고 결정도 할 수 있어라는 발표를 이번 계엄 탄핵 사태와 무관하게 앞서 지금 헌재가 결정 계속 못하는 상태니까 네네. 심리도 하고 결정도 할 수 있어라고 지난달에 발표를 하려고 했대요. 아. 예, 근데 네. 그 6명 중에 1명의 반대 의견이 있었다고 합니다. 아, 6명으로 심리도 하고 결정까지 결정도 할 수 하는 게. 있는 걸로 원래는 발표를 하려고 했으나 아까 그거를 그러니까 결정을 하려고 발표를 하려고 했는데 네. 이견이 있었던 거예요. 그 만장일치가 6명 안 중에 된 한 거예요. 명이 네. 반대를 했다. 그렇죠. 우리가 3명이 공석인 상황에서 네. 종국 결정까지 내리는 게 과연 헌법 정신과 합치하는지 확신이 없다 이런 의견을 냈대요. 그들이 6명으로 결정까지 할 수 있냐 없냐를 판단하는 건 스스로의 판단이에요. 그러니까 그 이상 누군가가 결정해 줄 수는 없는 거고 네. 스스로 판단할 때 우린 6명이면 돼. 혹은 뭐 7명 있어야지. 그러니까 이거를 헌재가 스스로 결정해야 된다는 그만큼 거죠. 세죠. 그러니까 지난번에 7명 이상 출석해서 사건을 심리한다라는 헌법재판소법 23조 1항을 정지시킨 거예요. 네.
그걸 할 수 있단 말이에요. 예. 그래서 6명으로 심리할 수 있다라고 정하고 들어간 건데 결론까지 낼 수 있느냐? 거기에 대해서는 뭐 한 분이 반대했다 뭐 이런 얘기 있잖아요. 네.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다른 사람도 아니고 대통령에 대한 탄핵 인용이냐 기각이냐를 결정하는 헌법 재판에 있어서 한 명이라도 흠결이 있으면 그걸 가지고 뭐라고 할 텐데 3명이나 그냥 최마지노선 아니에요. 네. 3명 빈 상태에서 그 심리를 해서 결론이 나온다는 것에 대해서는 네. 어떤 결론이 나오도 분명히 또 시비가 있을 테니 9명 채워서 하는 게 저는 맞다고 생각을 합니다. 아, 그러니까 한덕수 권한대행 그러니까. 임명을 해야 네. 되는 거 아닌가요? 네네네. 네. 저도 네. 순탄한 과정을 통해서 임명이 됐으면 좋겠어요. 근데 네. 지금 여야가 이렇게 극렬하게 대립을 하고 있잖아요. 예. 국민의힘에서는 안 된다 아닙니까? 안 된다. 음. 그리고 민주당에서는 당연히 야권에서는 무슨 소리냐 해야 된다. 그러니까 온갖 법적 논리를 동원을 해서 대통령 권한대행이 행정부 수반으로서는 할 수 있고 국가 원수로서는 할 수 없고 이런 얘기까지 올라가니까 국민들이 이제 헷갈리고 듣는 사람도 이게 무슨 소리야 이 지경이 돼 있잖아요. 네. 그러니 이거는 여야가 이제 계속 싸우고 뭐 우리는 탄핵할 거야. 민주당 입장 또 국민의힘 입장은 안 돼. 이렇게만 하지 말고 제발 정치를 복원을 해서 제발 좀 뭐 하나 나왔으면 어떻게 좋겠어요. 하면 그럼 국민의힘은 오케이 그럼 3명 한번 그거는 네. 민주당하고 얘기해야 나오는 거니까 제가 그거는 얘기할 수가 아니, 없죠. 뭐 예를 들면 협상의 조건 같은 게 있을 거 아니에요. 예를 들어 조건이요? 3명 중에 한 명은 아닌 것 같아. 한 명 좀 다시 한번 좀 합의해서 바꾸자든지. 사람을 뭐 예를 들면 지금 사람이 문제가 사람의 아니에요. 문제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국민의힘에서는 그러면 뭐 어떻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저도 근데 모르죠. 그냥 싫은 거예요. 그러니까 임명을 그걸 왜 하냐 물어봐요? 마냐만 결정하면 되는 거예요. 네. 한덕수 권한대행의 권한이 있느냐. 근데 네. 법적인 권한이 있는지를 다투는 거잖아요. 네. 그거를 하는 게 헌재의 역할이에요. 헌재가 네. 돌아가는 게 싫은 거예요. 지금은 이 탄핵의 절차가 빨리빨리 되는 것들이 싫다. 이유는 네. 뭐 우리가 많이 얘기했잖아요. 이게 헌재 심판이 빨리 돼서 이재명 대표가 본인의 이재명 대표의 사법적인 판단이 내려지기도 전에 대선이 돼서 이재명 대표에게 기회를 주는 게 너무 싫은 거예요. 그러니까 네. 이렇게 말도 안 되는 대한민국의 시스템 자체를 부정하고 있는 것이다. 이거는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기 때문에 그럼 이게 합의가 되겠어요? 안 되잖아요. 네. 이미 합의가 된 걸 무슨 또다시 합의해요. 그리고 두 번째 이게 헌재 이 재판관 9명에 대해서 이 반대하는 권선동 원내대를 보면 나날이 얼굴이 두꺼워지고 있으신 것 같아요. 그러니까 본인 스스로 이 안면을 두껍게 하자라는 것들이 어떤 본인의 인생 철학인지 모르겠으나 2016년도 7년도에 보면 본인의 말한 얘기를 보세요. 국정안전을 위해서는 박근혜 네. 탄핵 때 본인이 배출한 대통령임에도 불구하고 빨리 탄핵을 진행해야 된다. 그래야만 이게 국정이 안정된다 하면서 난리를 쳤던 분입니다. 네. 근데 지금 와서는 어떻습니까? 그럼 이게 이렇게 두터우니까 5선까지 하시는지 모르겠으나 네. 진짜 부끄러움을 모르면 소장님 그러면 이게 저도 정치인으로서는 참 저도 7, 8년 전 자격 얘기를 해야 미달이다. 돼요. 7, 8년 전 얘기요? 예. 누구요? 어떤 거죠? 민주당에서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때 한 명 비었을 때 또 2명 빌 여지가 있었잖아요. 그때 네. 다행히 이정미 재판관 임기 만료 사흘 전에 예. 나서 이제 2명 비는 사태까지는 안 났지만 네. 그때 박근혜 대통령 그 피청구인 측은 9명 채워서 하자고 그랬어요. 근데 그때는 또 민주당에서 무려 당대표 추비에 원내대표 우상호 뭐 법률 전문가 박범계 의원 다 권한대행이 임명하면 안 된다 또 그때 그랬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대통령목. 그러니까 그 과거의 얘기를 잠깐만요. 대통령목이라니까. 잠시만요. 과거에 뭐 여야 입장하면 사실 논리가 다 꼬입니다. 예. 민주당도 지금 불과 몇 달 전만 해도 헌법재판관 안 돌아가서 헌법재판소 안 돌아가서 직무정지 상태 소추가 된 사람들 일 잘 못하게 해서 윤석열 정부 운영에 타격을 끼치려고 했었던 생각이 있었잖아요. 네. 그러니까 서로 이거 니 탓 내 탓 할 계제는 아니라고 보고 지금 이 상황만 집중을 해서 생각을 할 때는 그러시죠. 네. 자 대통령에 대한 탄핵에 대해서 누군가가 헌법재판소에서 해야 되는데 이게 지금 사람이 모자라서 6명 간당간당한 거 가지고 네. 전원일치 아니면은 인용이 안 되는 상황으로 네. 놓고 설령 인용을 기각이 된다 한들 윤 대통령이 다시 돌아온다 한들 국민들께서 받아들이시겠냐는 생각까지 가야 되는 게 국민의힘에 대한 저의 생각이고 네. 민주당 입장에서도 이 상태에서 계속 탄핵만 해가지고 전국이 혼란되고 환율
로켓처럼 치솟고 하는 네. 것이 맞느냐 하는 생각, 이건 민주당이 해야 되는 생각이고. 예. 그러니까 제발 좀 만나시라. 그 얘기예요. 이제 정치를 복원하자 이제 말씀하시니까 예전 얘기 빼고 딱 그거. 지금 상황에서 예. 정치를 복원하려면 양당이 원하는 바가 딱 있으면 그거에서 줄 수 있는 거 주고 받을 수 있는 거 받고 이러면 되잖아요. 민주당 원하는 게 명확한 것 같아요. 지금 빨리 저 3명 통과시키고 빨리 탄핵 심판 가자. 요거 같은데 안 그러면 우린 못 참겠다는 것 같은데 그럼 국민의힘은 어떻게 하면 되겠다 아니면 어떻게 뭐 어떤 걸 받아들이겠다 뭐 이런 게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제가 뭐 원내지도 보고 아니니까 네. 이거는 그냥 제 개인 생각인데 네네네. 그 쌍특검법하고 또 관련이 있을 거예요. 예. 그 김건희 여사 특검법이 이름은 김건희 여사 특검법인데 거기 그거는 한 2-3개 정도고 나머지는 뭐 저희 당도 연관도 15개잖아요. 네. 그 수사 범위가 네. 이제 그 부분에 대한 거 그러니까 이제 2개의 내란 특검법이랑 이 2가지가 다 특검 추천권이 결론적으로는 다 야권에 가 있는 거와 마찬가지고 뭐 이런 부분 또 수사 범위 네. 이런 거에 대한 얘기도 하면서 이 부분도 풀고 이런 과정이 아마 있을 수밖에 없다고 생각합니다. 특검이 당에서는 굉장히 중요한 제 생각이에요. 이슈라고 근데 이제 판단하시는 예, 거군요. 당에서는 아마 요 헌법재판관 임명권 이거보다는. 관련한 것을 가장 절대적인 걸로 볼 가능성이 큽니다. 예. 알겠습니다. 저는 그 조국혁신당은 과거로부터 자유롭지 않습니까? 창당한 지 10개월도 안 됐으니까 네. 자유롭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그 이 내란 특검, 김건희 특검 이걸 가지고 헌법재판관 3명의 문제 이걸 뭔가 풀어보려고 하는 것 그런 거래는 안 했으면 좋겠습니다. 딱 한 가지 기준만 가지고 했으면 좋겠는데 네. 지금 현재 국정의 불안정, 불확실성을 연장하는 게 좋은가? 그리고 증폭시켜야 되겠는가? 한덕수 총리는 그게 아니라면 국민의힘도 민생 경제가 어떻게 되건 간에 국민의 삶이 얼마나 피폐해지건 간에 상관없다. 우리는 이 정권을 놓을 수 없다. 이런 게 아니라면 오늘 오후 3시 이전에라도 한덕수 국무총리가 입장을 바꿔서 3명에 대해서 재판관 임명을 할 수 있도록 국민의힘이 힘을 실어줬으면 좋겠어요. 그렇게 하면 최악의 파국은 면하는 거죠. 지금 막 마주 달리는 기관차처럼 가고 있는데 이 문제를 지금 풀 수 있는 몇 시간 안에 풀 수 있는 힘은 저는 국민의힘 지도부에 있다. 적어도 윤희석 대변인은 헌법재판관 3명 임명해서 완전체로 가야 된다라고 말씀하시잖아요. 예. 그렇게 생각하는 분들 많을 거예요. 네. 그러니까 지금이라도 한덕수 총리에게 그 3명은 임명하는 게 맞겠다. 국민의힘은 여기에 동의한다. 이 문제 풀고 가자. 일단 당신 탄핵당하고 뭐 또 대행이 또 바뀌고 이러한 국정 불안정을 우리가 중폭시켜서는 안 되지 된다? 않겠느냐. 네. 국민의힘이 풀어줘야 됩니다. 알겠습니다. 한덕수 총리에 대해서 너무 그 기대를 많이 하시는 것 같아요. 지금이라도 임명하라고요. 그럴 것 같았으면 어제 다 말 안 했죠. 아니 여야 합의. 여야 합의도 마찬가지. 3년 동안 여야 합의가 한 번도 안 됐는데 뭐 갑자기 이것 때문에 되겠어요. 그러니까 말이 되는 소리를 해야 되는 거예요. 어떻게 하실 거예요, 그럼? 아니 그러니까 어떻게 되는 게 아니라 이거는 대한민국의 시스템이 허용하는 내에서 네. 이 내란 사태를 종식시켜야 돼요. 예. 그냥 아주 명확합니다. 우방 동맹국 미국을 비롯해서 보는 것은 대한민국이 내란의 어떤 사태에서 빨리 벗어나서 민주주의 질서를 회복하느냐 이 2가지예요. 네. 어중간한 건 없어요. 어떻게 내란과 민주주의가 동시에 공존할 수 있죠? 안 돼요. 어중간하게 내란은 통치행위고 좀 적당히 봐주면서 여야 합의해서 그래 내란 통치행위인데 그 정도 경고성이었고 좀 무리했어. 그러니까 누구 일부분 김용현이랑 해서 죄 받고 대통령 살려주고 좀 가자. 뭐 이런 게 합의인가요? 민주주의는 좀 두고 중요한 건 뭐냐면 네. 내란죄를 적당히 지금 봐주게 되면 어떻게 되냐. 이제는 향후에 어떤 정권이라도 경고성으로 이런 내란 행위를 합니다. 안 그러겠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전에 얘기했던 전두환이라는 이 어떤 이 내란죄의 가장 대표적인 대한민국 역사의 그 흑역사를 썼던 분 사형 언도로 받고 무기징역 감형됐잖아요. 네. 그리고는 어떻게 돼서 복권이 됐잖아요. 이게 뭐 어떤 정치적인 합의와 통합을 해서 했는데 저는 이 부분도 결국에는 똑같은 일을 반복시켰던 하나의 요인이라고 봐요. 그때는 그럴 수밖에 없는 결정이었으나 내란에도 네. 사면 복권되고 29만 원 갖고 그냥 늙어 죽을 때까지 반성하지 않고 죽어도 되는구나. 네. 이런 것들이 역사적으로
안 좋은 교훈을 남긴 것이다. 확실한 단죄를 지금 해야 된다는 확실한 말씀이- 단죄밖에 없어요. 없다는 저는 그렇게 말씀이신 것 주장하고 같고요. 그 생각을 네. 왜 내란숙의 윤석열 직후에 못했어요 민주당은. 그걸 왜 저한테 물어봐요? 직후에 못 민주당 했다는 지도부한테 물어봐요. 저는 그게 답답해요. 처음에 이재명 예. 대표가 일단 한덕수에 대해서는 추가 뭘 묻지 않겠다. 한덕수 권한대행 체제를 인정을 너무 쉽게 해줘 버렸잖아요. 네. 근데 그게 그 문제부터 예. 저는 스텝이 좀 꼬였다고 봐요. 뭐 제가 한덕수를 믿어서 그런 게 아니라 네. 국민의힘이 뭐라도 좀 해보시라 이 얘기를 하려고 그럼 한덕수라도 설득을 해보라고 한 거고 저는 한덕수 총리를 이해하는 코드는 딱 하나밖에 없어요. 내란 공동체다. 네. 내란에서 꽤 큰 역할을 했구나. 예를 들어서 지금 뭐 김용현 얘기 나중에 나오겠지만 네. 내란 속의 윤석열이 내가 아무래도 비상계엄을 해야 되겠습니다라고 했을 때 한덕수 총리는 반대했다고 했잖아요. 네. 근데 본인만 얘기하지 다른 국무위원들이 한덕수 총리가 어느 정도 강도로 어떻게 반대했는지 아무도 얘기하지 않아요. 그래서 추정컨대 한덕수가 아마 그 회의에서 그거는 이런 문제가 있으나 대통령님께서 그렇게 결정하셨으면 제가 따를 수밖에요. 혹은 제가 적극 보좌하겠습니다. 라는 식으로 내란에 적극적으로 동조해서 내란 공동체가 되지 않았으면 왜 이렇게 무리수를 둘까라고 의심할 수밖에 없죠. 네. 그 민주당의 그때 모습이 너무 아쉽다는 말씀을 좀 주신 것 같은데 네. 이거 뭐 누구를 뭐 옹호하자는 건 전혀 아닌데 네, 결과론적인 비판이에요. 예를 들어서 막 그 다 1cm짜리 막대 한 200개 있는 데서 10cm짜리 막대 하나만 딱 있으면 너무 쉽게 골라낼 수 있지만 10cm짜리부터 9.8cm, 뭐 10.2cm짜리들이 막 혼재해 있으면 사실 정확하게 10cm짜리 하나 고르기는 매우 어려울 수 있잖아요. 현실 정치에서. 그래서 아마 그 판단들을 이제 후행적으로 보자면 뭐 너무 아쉽다거나 이럴 수는 있지만 좀 어려운 건 아니었을까 하는 생각을 잠깐 해보기는 합니다. 자, 그래서 네. 오늘 오후 3시에 이제 사상 첫 대통령 권한대행에 대한 탄핵 표결이 예정되어 있잖아요. 네. 근데 지금 헌재가 할 게 너무 많아요. 음. 오늘 이제 탄핵안 표결을 두고 민주당은 150석이면 충분하다. 음. 뭐 우원식 국회의장이 아직 공식 발표는 하지 않았지만 네. 이제 총리직을 기준으로 한 150석으로 충분히 탄핵이 가능하다라고 생각을 하고 그 절차대로 표결을 진행할 것 같아요. 네. 자, 근데 지금 국민의힘은 아니다. 대통령 권한대행이기 때문에 대통령직을 기준으로 200석으로 봐야 된다. 다투고 있잖아요. 거기에 대한 해석이 좀 있죠. 그러니까 결국 이것도 헌재가 해야 돼요. 헌재 할 게 네네네. 너무 많아요 지금. 네. 근데 그러니까 헌재에서는 뭐라고 하냐면, 그러니까 이것도 헌재의 공식 입장은 아닙니다. 네. 2015년에 이제 일종의 뭐 이제 헌법 해설서 같은 게 있었어요. 근데 이제 주석 헌법재판소법이라는 그 발간한 그 문서가 있는데 네. 거기에서 이렇게 나온 내용은 뭐냐면 탄핵 소추 사유가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탄핵 소추 사유가 총리직일 때 벌어진 일이면 총리를 기준으로 하고. 그리고 네. 권한대행으로서 어떤 직무를 했는데 그게 탄핵 소유 사추가 되면 그걸 대통령직을 기준으로 하고. 근데 지금 한덕수 권한대행의 탄핵 사유에는 총리 시절에 한 일, 권한대행 시절에 한 일이 다 들어가 있어요. 네. 그러니까 이것도 이제 뭐 하여튼 논란이 될 수 있는 건데 우리가 맨 처음 이제 시작할 때 바로 이제 그 향후의 시나리오에 대해서 얘기를 했잖아요. 예. 어쨌든 뭐 오늘 국회에서는 통과가 될 거예요. 근데 만약에 한덕수 권한대행이 이거는 절차적인 문제입니다 하고 그냥 일을 계속 봐버려. 국무회의를 주재해. 그럼 전국 대혼란이에요. 그 시나리오가 몇 개가 좀 있죠. 뭐 그래프로도 아마 정해진 게 있는 것 같은데. 만약에 네. 국회에서 탄핵을 했는데 네. 뭐 150표 기준으로 탄핵을 했는데 한덕수 권한대행이 안 받아요. 저 국무회의 합니다. 그럼 한쪽에서는 탄핵을 했다고 하고 나는 내일 한다고 하고 그럼 전국 대혼란이죠. 그러니까 그렇게 되면 진짜 민주당에서는 또 야, 우리가 탄핵을 시켰으니까 최상목이 당연히 권한대행이다라고 해서 권한대행이 어쩌면 두 명처럼 이렇게 보여질 수도 있는 상황이 될 수도 있고. 그렇죠. 정말 혼란이고. 네, 그래서 이제 만약에 네. 최상목 권한대행한테 넘어왔다고 쳐요. 네. 근데 만약에 최상목 권한대행이 나도 임명 안 할래. 헌법재판관. 최상목 권한대행이 나도 안 할래. 네. 그럼 그러면 이제 민주당은 또 탄핵. 그럼 또 따박 계속 국무위원 탄핵으로 가요.
근데 최상목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한덕수 국무총리는 그래도 국무총리 시절에 일로 탄핵을 시키는 거라고 해석을 하면 뭐 150 한석으로 가능하지만 최상목 권한대행은 이거 내가 안 받을래 하는 건 그걸 사유로 만약에 탄핵을 한다면 또 대통령 권한대행도 포함하고 있으니까 그때는 진짜 200석이라고 해석을 할 수도 있잖아요. 그렇죠. 모르겠습니다, 저는. 예. 그러니까 민주당이 그 논리에 지금 갇혔어요. 박범계 예. 의원 같은 경우는 예. 최상목 낫지 않아? 라고 하면서 얘기한 게 뭐냐면 뭐 여러 얘기했어요. 뭐 경제부총리가 경제를 신경 쓰고 네. 회의도 하고 뭐 했으니까 훌륭하다. 한덕수 총리도 경제부총리 출신인데. 네. 근데 더 중요한 거는 그때 국무회의 때 최상목 부총리가 가장 반대 의사를 밝혔고 가장 먼저 중간에 나왔다. 네. 이거는 평가할 만하다라고 네네네. 이미 이렇게 올려놨단 말이에요. 네. 그럼 이제 어떤 사유로 그러면 탄핵을 할 거냐? 만약에 최상목 부총리를 네. 탄핵할 경우에 그럼 이제 할 말이 없는 거예요. 부총리 시절의 일로 탄핵을 해야 될 거예요. 이 헌법 아까 그 해석에 따르자면 예 헌법 주석서의 네네네. 해석에 따르면 근데 네. 할 게 거의 없을 겁니다. 거라면 그럼 이제 여기서 200에 걸릴 거예요. 아... 그 논리에 갇혀버린 거죠. 사실 가장 네. 심플한 건 만약에 최상목 권한대행이 나오면 헌법재판관을 임명하면 이제 그렇죠. 뭐 정리가 되죠. 음. 근데 오늘 최상목 경제부총리가 오전에 이제 네. 뭐 국무위원 간담회 하고 나서 이제 기자회견처럼 얘기를 했어요.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 핵심 그겁니다. 한덕수 권한대행에 대한 탄핵 소추 절차를 멈춰달라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권한대행에 대한 탄핵 소추는 혹시 싱크가 준비되어 있나요? 네. 직접 잠깐 들어볼게요. 네. 권한대행에 대한 탄핵 소추는 내각 전체에 대한 탄핵 소추와 다름이 없습니다. 탄핵 소추가 의결된다면 계속되는 탄핵 위험으로 행정부 역량은 위축되고 종국적으로 국무위원들의 존재 이유는 없어질 것입니다. 여야 정치권에 간곡히 호소합니다.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에 대한 탄핵 소추를 제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정리하면 네. 한덕수 탄핵하지 마세요. 음. 이거예요. 근데 우리가 그럼 앞으로의 시나리오에 있어서 만약에 최상목 권한대행이 왔을 때도 대략 어떤 선택을 할지 약간 유추를 해볼 수는 있을 것 같아요. 우리 회견을 통해서. 뭐 유추할 필요 없어요. 네. 저거는 이제 립 서비스예요. 아 그런가요? 같이 그 국무위원으로 했던 뭐 국무총리와 네. 경제부총리 투톱으로서 네. 또 이제 경제 쪽인 논의를 많이 했을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감사합니다. 받을 수는 없잖아요. 당연히 안 예의상 된다. 하는 얘기일 그럼요. 거고. 그래서 막상 오면 잘 할 거다. 그리고 최상목 경제부총리는 사의 표명을 한번 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 자리를. 네. 그래서 본인이 이 직에 대해서 그렇게 운운할 건 아닌데 네. 그냥 그나마 한덕수 총리와 합을 맞췄던 강요로서 네. 저는 이제 국무위원들이 흔드는 부분에 대해서 우려를 표했다고 보고요. 저는 사실상 권한대행을 맡으면 저는 최상목 경제부총리에 대해서는 나름대로 정치적 고려가 좀 덜 할 거는 같아요. 한덕수 총리는 좀 정치적 고려가 충분히 들어간 행위들을 많이 그동안 해왔다고 보면 네. 경제부총리는 좀 그럴 경제 이유는 쪽에 집중을 하다 보면 네. 환율 부분, 대외 신인도 부분, 뭐 신용 등급 부분 막 그냥 엉망진창이잖아요. 이런 부분들을 바로 잡는 게 헌법재판소 임명 그게 뭐라고? 대통령 임명도 아니라 국회가 합의했고 절차상 하자가 없는데 네. 굳이 이걸 정치적으로 내가 고려해야 되겠나? 경제 상황을 고려한다면 이 부분은 크게 무리가 없는 한 통과를 시키는 아니, 게 근데 맞겠다는 판단할 한 거예요. 일주일 열흘 전쯤에 한덕수 국무총리가 권한대행 이제 맡으면서 이렇게 잘 안 되면 어떡할 거냐 제가 이렇게 여러분께 여쭤봤는데 아유 한덕수는 그럴 일은 없다. 한덕수라는 사람 겁 누가 그랬어요? 많고 아유 민주당 특히 누구의 이제 이름 적어놨어요? 아이고 예, 다 적어놨고요. 그래서 그때 제가 여쭤볼 때는 다 아유 한덕수는 그럴 사람이 아니다. 일단 성정 자체가 뭐 겁 많고 저 국회에서 결정하는 거 뭐 자기가 바꾸고 이런 거 절대 못할 사람이다. 아마 하면 다 통과시켜줄 수밖에 없을 거다라고 얘기하신 분들이 많습니다만 전혀 그렇게 안 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최상목에 대한 기대 역시도 지금은 최상목은 뭐 그러지 않을 거라고 하시지만 그 여러 가능성에 대해서는 우리 이제 생각을 할 수밖에 없잖아요. 않을 거라고 한 적은 안 하고 못할 거다. 왜 못하냐면 네. 저 분이 맡고 있던 본분이 경제관료예요. 경제. 네. 네.
그래서 경제 지표를 보면 네. 이거를 헌재 재판관 임명 자체를 정치적으로 해석하는 순간 네. 경제를 내줄 수밖에 없다라는 그런 사안에 직면할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좀 현실적으로 경제 관련들은요 그런 수치라든지 그런 지표에 굉장히 민감하기 때문에 네. 조금 더 정치적인 고려를 덜할 상황이기 때문에 못할 거다라고 얘기하는 것이지 전 양반의 뭐 저분의 어떤 성정이나 뭐 품성이나 이런 걸 제가 어떻게 알고 뭐 얼마나 뭐 대단해서 미국이나 우방 동맹국이 뭐 최상목이면 좋고 한덕수면 좋고 이러겠어요. 못할 아이고, 것이다. 최상목에 대해서 네. 너무 기대하지는 않았으면 아니 기대하지는 좋겠어요. 않아요. 저도 여러 가능성은 있을 수 있다고 보고요. 네. 저 기자회견에서 문제되는 표현은 한 두 가지가 있습니다. 뭐였습니까? 고난대행의 고난대행이라는 표현을 썼는데 고난대행의 고난대행은 없습니다. 고난대행이 사라지면 대통령의 고난대행이 새로 생기는 거죠. 네. 그 마치 그거는 국정이 계속 불안정해진다. 고난대행의 고난대행이 또 생기면 어쩌냐라는 식의 걱정을 심어주기 위한 이어받는 건 표현입니다. 아니다. 예, 네. 고난대행만 있는 거지 고난대행의 그 고난대행은 없다. 총리 권한 아니 대행도 총리 되는 거 아니에요? 권한대행이 있으니까. 아니 그러니까 총리 권한대행이 없어지고 대통령의 권한을 지금 그 한덕수 총리가 하고 있는 거잖아요. 네. 그러니까 최상목은 대통령의 권한대행이 되는 거지 네. 한덕수의 권한대행의 권한대행이 아니, 뭐 그렇게 아니다. 알겠는데. 대통령의 권한대행 예, 겸 총리 권한대행 겸 부총리 아니에요 그러면? 일단 그거 한 가지 직책이 네 개가 되는 거죠. 중요하지 않은 겁니다. 네. 또 하나 네. 그 여야 정치권에 간곡히 호소한다라고 얘기했는데 저는 최상목 부총리한테 물어보고 싶은 게 그러면 가까이에 있는 한덕수 총리한테는 간곡히 호소해 봤는가 이 사안에 대해서 한덕수 총리가 헌법재판관 3명을 여야 합의를 이유로 보류하겠다는 얘기를 네. 그냥 개인이 결정해서 한 건지 아니면 최상목 등을 포함하여 국무위원들하고 상의를 했는지 모르겠는데 네. 만약 상의를 했다면 최상목은 이게 이런 문제가 있을 수 있다. 간곡히 호소드립니다. 총리님 이거는 헌법재판관 3명을 네. 임명을 하고 국정 불안정 국정 불확실성 시대를 조기에 종식시켜야 됩니다. 그런 역할이 대통령 권한대행의 역할입니다라고 할 얘기를 했는지 난 안 했을 것 같아요. 네, 그런 거에 대한 질문도 한번 해보고 싶다는 말씀이시고요. 그래서 이제 잠시 후에 김민석 최고위원 민주당 출연을 하시게 되는데 그래서 임명을 안 하게 되면 헌재 재판관 임명 안 하면 따박따박 다 탄핵하겠다는 이제 의지를 표했으니까 그거 한번 이따가 여쭤보기로 하고요. 그거 질문 하나만 하고 네. 다음 주제 넘어갈게요. 그래서 이제 따박따박 탄핵을 하게 되면 대통령 권한대행 순서가 이제 한덕수에서 최상목으로 가고 그다음에 이주호로 가고 유상임으로 가고 조태열로 가요. 네. 그러면 어쨌든 장관들을 다 탄핵을 한다는 건 이제 직무정지가 되니까 음. 그럼 국무회의를 할 때 국무회의에서 뭔가 결정할 때 의결정족수 문제가 있잖아요. 그거는 문제가 없나요? 그거는 좀 봐야 되겠어요. 일단 국무회의가 없어진다는 식으로 노종면 민주당 원내대변인이 얘기를 하더라고요. 네. 그래서 거부권 자체가 성립을 못한다. 근데 그렇진 않죠. 직무만 정지될 뿐 장관은 있으니까 우리 헌법의 국무회의는 대통령, 국무총리 15인 이상 30인 이하의 국무위원을 구성된다 네. 이렇게 돼 있으니까 그 요건은 완비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국무회의는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부권이 자동적으로 없어지고 그런 건 아닙니다. 그러면 차관이 이제 대행을 할 거 아니에요. 예, 그러면 그 차관한테 의결권이 있는데 저는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네. 뭐 그것까지. 거기까지는 제가 변호사도 안 아니고. 말씀드렸는데. 근데 계엄 때 그 여가부 차관은 뭐 의결권이 없었다 뭐 이런 해석을 받던 그거는 심의를 했기 때문에 의결의 얘기가 아니었어요. 예. 근데 국무회의 자체가요 의결기관이 아니에요. 심의 자문기관이지 네. 거기서 땅땅땅 의결을 해야만 통과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일단 심의 자문 부분에 있어서는 뭐큰 영향은 없을 것 같아요. 예. 근데 따박따박 탄핵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은 제가 계속 고장난 녹음처럼 얘기하지만 민주주의 질서 회복하는데 빨리 회복을 하려면 내란에 관여된 이런 상황들과 주범들을 네. 처리를 해야 돼요. 그러지 않고서는 꺼진 불도 다시 보고 그 불을 다 완진을 해야만 이게 다시 회복되는 것이지 적당히 살려놓고 이렇게 가는 것들은 이거는 대외 신인도뿐만 아니라 차라리 국내 질서도 민주당에서 안 된다. 국무위원들한테 미리 좀 물어보고 한 명 한 명 또 순차적으로 하지 마시고 만약에 니네 안 할 거야? 그러면 미리 물어보고 안 한다고 하면 한 방에 그냥 탄핵 싹 시켜버리는 건 어때요? 그거는 너무
이 질서를 어지럽히는 거죠. 뭐 우리가 뭐 보위부도 아니고 그렇다고 일주일에 이게 한 번씩 장관들 면담에서 할 수도 있는 건 아니니까. 너무한 발언이네요. 아, 그래요? 한 방에 싹이라는 발언은 우스개 이제 네. 뭐 이제 좀 농담처럼 하신 네. 말인지 알겠는데 답답하셔서. 아니 근데 주말마다 이렇게 탄핵할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주말마다 탄핵할 수 없으니 네. 제가 다시 돌아가서 헌법재판관 임명이 대통령 임명도 아닌데 뭐라고 국회 추천목을 왜 안 해요? 예. 다른 거 바라는 거 아니잖아요. 양국법에 대해서 다 6개 거부할 때 이렇게까지 탄핵한다고 했습니까? 네. 최소한 어떤 이 내란죄에 대한 것들을 털고 가려면 헌재 소장에 대한 재판관에 대한 이런 임명은 해줘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런 책무를 져버리면 이거는 헌정 질서를 다시 문란시키고 내란을 유지하겠다는 거기 때문에 탄핵을 시킬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탄핵 시키는데 계속 뭐 니네 진짜 이러면 안 된다는 얘기하고 탄핵하고 니네 진짜 이러면 안 된다 얘기하고 탄핵하고 하는 것보다는 아니 큰 거 바라는 것도 아니잖아요. 아니 그 바라는 아니 건데. 국회가 다 여야간에 합의해서 알겠습니다. 임명해서 네, 다 네, 통과시킨 걸 왜 그거를 안 하고 버티냐고. 자. 수십 년 예? 공직에 계신 분들인데 최소한의 양심이 있는 분들이 한 분 정도 없겠습니까? 알겠습니다. 자, 그러고 넘어가겠습니다. 예, 헌법을 전공할 걸 그랬네. 윤 대통령이 지금 변호인단을 선임을 한 모양이죠? 그렇습니다. 네. 원래 오늘 오후 2시에 이제 헌법재판소에서 예고한 대로 윤 대통령 첫 탄핵 심판 변론 기일이 예정되어 있어요. 네. 원래 여기에 뭐 대통령이 직접 나가니 뭐니 말이 많았는데 일단 윤석열 대통령 측에서는 뭐 수령 거부, 뭐 변호사 선임도 아직 안 됐다, 뭐 이렇게 좀 시간을 끌다가 네. 오늘 드디어 선임계를 제출했다라는 이제 뉴스가 들어왔습니다. 어떤 사람들이 자, 선임됐습니까? 탄핵 심판은요. 네. 이 배보윤 전 헌법재판소 공보관 네. 이 선임이 됐습니다. 이분이 그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때 이제 네. 헌재 공보관으로 있던 아, 분이고, 그래요. 예, 근데 이제 탄핵 심판 끝나고 나서 이제 당시에 뭐 이제 당시 박근혜 탄핵 심판이 좀 절차적으로 미흡했다 이런 얘기를 좀 하셨던 분이 있는데 네. 이분이 이 탄핵 심판의 총괄 역할을 맡았고요. 이제 네. 그때 이제 뭐 실무로는 이제 검찰 출신인 윤곽근 변호사 그리고 윤 대통령 법대 동기인 배진환 변호사 이렇게 있고 네. 그다음에 이제 별도로 내란죄 형사 재판이 있잖아요. 이거는 김홍일 전 방송통신위원장이 총괄을 한다고 합니다. 아, 그러니까 저 형법 쪽으로는 저 김홍일, 그다음에 탄핵 요쪽으로는 배보윤. 예, 네. 두 사람이 이제 키를 쥐고 간다. 키를 쥐고 간다. 예. 예. 그럼 이제 시간은 이제 앞으로는 조금 더 단계들이 빨리빨리 진행이 된다 이렇게 보면 되나요? 뭐 꼭 그렇지는 않습니까? 변호인 그래도 선정하고 나면 그래도 선임하고 나면 어쨌든 재판에 빨리빨리 그러니까 대응들을 할 테고 그러면 뭐 재판이 지연되거나 이럴 가능성은 좀 적어진다고 봐도 괜찮을까요? 헌재 심리가 지연될 여지에 대해서요. 네. 그건 뭐 주심이 기일을 정하잖아요. 또 워낙 거기에는 또 의지가 응할 있는 것 거예요. 같더라고요. 그럼 이제 주심이 하는 바에 따라 가는 거죠. 음. 뭐 안 나오거나 그럴 리는 없잖아요. 변호인 선임 등과는 별개로. 예. 근데 네. 예를 들어 뭐 변론이 길어지거나 네. 그래서 한 번 할 걸 두 번 한다거나 그럴 수는 있겠죠. 알겠습니다. 일단 이거는 헌재와 윤석열 사이에 네. 기싸움에서 헌재가 이긴 거죠. 어. 뭐냐면 먼저 기일을 정해놓고 네. 예를 들어서 변호인이 결정이 안 됐으므로 그럼 기일을 한 차례 더 지정할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근데 헌재 쪽에서는 그건 당신 사정이고 나올래면 나오고 말래면 말아. 우리는 일단 열어라고 하니까 윤석열 쪽에서 변호인을 부랴부랴 뭐 미리 준비는 해놨겠죠. 네. 선임을 하고 오늘 첫 출석을 하는 겁니다. 변론 준비 기일이 굉장히 중요한 게 앞으로 헌재는 이런 식으로 재판을 진행하려 합니다. 예. 이런 걸 결정하기도 예. 하고 증인이 이런 정도로 제출이 돼 있는데 이 사람들 증언 다 들어야 돼요. 이 정도만 들어도 되지 않아요? 라고 그런 결정들을 합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윤석열 쪽에서는 아무 자료도 내지 않고 변호인 선임도 오늘 겨우 한 거잖아요. 준비되지 않은 상태에서는 자기 변호를 하기 힘들어지는 거죠. 네. 그러니까 오늘 억지로라도 끌려나갈 수밖에 없었던 겁니다. 알겠습니다. 그 이번 주 일요일인가요? 29일에 이제 공수처 3차 소환 통보한 날이 29일인데 그럼 이제 지금도 이제 수사기관의 소환에 응하지 못했던 이유가 이제 아직 변호인단이 안 꾸려져서 이런 얘기였는데 꾸려졌으면 이번엔 나가나요? 안 나가고 버틸 것 같습니다. 아니, 이건 그래서 버티나요? 예. 체포영장 청구를 하고 체포영장 집행을 하러 나갈 때 어떻게 할지 모르겠습니다. 왜냐하면 지금은 윤석열 쪽에서는 그 조사받으러 공수처에 출석하는 순간
다시 한남동 관저로 돌아오기 힘들다라고 보기 때문에 긴급 그 체포가 안에서 된다? 농성을 하는 거죠. 네. 자, 그리고 다음 뉴스도 한번 좀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한덕수 이름이 다시 또 나오는데 김용현 전 장관이 그 비상계엄 당시에 네. 한덕수 당시 총리한테 사전 보고를 했다는 얘기가 있고 한덕수 총리 무슨 소리냐 난 들은 적이 없다 이렇게 지금 서로 말이 엇갈리고 있는 거죠? 네, 어제 김용현 장관 측이 이제 기자회견을 열었잖아요. 네. 뭐 자세한 내용은 제가 뭐 전할 필요는 없을 것 같은데 핵심은 모르겠습니다. 이제 윤 대통령을 살리는데 좀 목적을 둔 네. 기자회견이었던 것 같고 이제 그 과정에서 이제 말씀하신 대로 이제 한덕수 권한대행이 계엄을 언제 알았냐 이제 요걸 두고 좀 진실 공방이 벌어진 거예요. 네. 김용현 전 장관 측은 한덕수 총리한테 사전에 보고했다 이렇게 설명을 사전이란 게 했고요. 언제예요? 그러니까 이제 국무회의 전에 국무회의 전에 네, 사전에 보고했다. 그 다음에 대통령한테 건의하는 절차를 밟았다.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고 네. 총리실에서 굉장히 발끈해서 이제 뭐 두 번의 반박 입장을 냈는데 아니다. 나는 그 계엄 당일 저녁에 대통령실에 도착하고 나서 인지했다. 대통령한테 듣기 전까지는 그 어떤 보고도 받은 적 없다라고 네. 얘기했고 그러니까 김용현 측에서는 네. 조금 오해가 있는데 그게 아니고 어쨌든 국무회의 시작 직전에 대통령이 오기 전에 김용현이 한덕수한테 미리 말은 해줬어. 또 이렇게 얘기를 하고 대통령이 오기 전에? 네. 어. 직전에. 직전에? 네. 그러니까 사전은 사전이야. 뭐 이런 식이고. 무슨 참. 좀 네. 말장난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네. 또 한덕수 총리 측은 아니 그 직전에도 나는 김용현한테 따로 아. 들은 바 사전에 들은 바 절대 없어. 네. 좀 이렇게. 이 네. 죄수의 딜레마 상황입니다. 네. 각자 자기 죄를 가볍게 만들기 위해서 하는 거죠. 김용현은 계엄법에 따라 계엄법 건의는 국방부 장관하고 행안부 장관이 할 수 있잖아요. 네. 그걸 총리를 거쳐서 하게 돼 있거든요. 난 지켰다 절차를. 예, 절차를 나는 다 지켰다는 거고 총리는 한덕수 총리는 만약 그 절차 사이에 자기가 건의를 듣고 대통령한테 했다고 하면 내란 공범으로서 죄가 무거워지는 거죠. 아이고. 자꾸 건의 하니까 다른 뭐 건의가 생각나는데 네. 제가 봐서는 이거는 김용현이 네. 이번에 내란죄의 모든 죄를 자기가 뒤집어 쓰겠다라는 얘기 같아요. 본인이 뒤집어 쓰겠다? 지금 어제의 기자회견을 보면 네. 두 가지 얘기를 변호해 줬습니다. 네. 일단은 이제 이번 내란 사태의 주요 핵심 인물은 윤석열, 김용현입니다. 그렇지 않겠어요? 네네네. 결국엔 포고령 자체도 둘이서 썼다는 부분도 네, 얘기했고요. 그러면 첫 번째 보면은 절차적 정당성. 그러니까 그게 시점이 미리 사전이 1분 전이든 2분 전이든 사전에 국무총리를 한테 인지하게끔 전달했다. 그러면은 그게 몇 초를 얘기했든 간에 절차는 거쳤다는 거예요. 지금 탄핵의 절차를 보는 거는 첫 번째 포고령. 국회에 대한 봉쇄 부분들이 네. 가장 큰 거. 포고령 내렸는데 자료 안 냈죠. 두 번째 국무회의 자료 내렸는데 안 냈잖아요. 윤석열 대통령 측에서 이걸 못 냈어요. 근데 김용현이 얘기한 건 어제 첫 번째 포고령은 통칭이다. 이건 내란이 아니다라는 네. 첫 번째 방어를 했죠. 두 번째 절차상 한덕수 총리에게 당시에 통보를 했다 어쨌든 사전에 알려줬다라는 네. 거예요. 그러면 이 두 가지를 충족하는 변호인의 입장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김용현은 노상원 부분을 보면 노상원은 윤석열 대통령은 모른다. 지금 가장 핵심이 노상원의 수첩이에요. 네. 그러니까 노상원은 자기한테 자문했던 사람이고 나와 노상원이다. 윤석열 대통령은 봐봐요. 통구매제를 해줬다. 통구매제 이거는 빼라. 국민의 불편 무슨 고양이 쥐상게 해주는 것도 아니고 아주 그냥 총칼로 국회를 침범하면서 국민들이 불편하니까 통구매제는 빼라. 무슨 자비로운 아니 그냥 네. 그다음에 국회의원 출입을 막은 적이 없다. 체포의 채자 옛날 석동 변호사 거의 막고 있죠. 그러니까 이들은 알게 모르게 서로 간에 입을 맞추고 있는 거예요. 아니 근데 그럼- 대통령을 이렇게 보호하고 내가 뒤집어 쓰겠다 이것도 아닌 것 같은 게 포고령을 대통령이 그렇게 고쳐줬다는 건 포고령을 썼다는 거잖아요. 예를 들어 정말 충신이고 정말 대통령을 지키고 싶으면 포고령을 대통령은 보지도 못했다. 내가 혼자 다 썼다. 이래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 저기 통행금지 풀어줬다고 그거 그거- 하려다가 실수한 거지. 아 실수했다. 그럼요. 그리고 저 한덕수도 아니 제가 그냥 보기에는 한덕수 그다음에 대통령까지 다 물고 들어가려는 작전 아닌가.
이게 자기 혼자 뒤집어 쓰겠다는 작전은 아닌 것 같은 느낌이. 뭐 그런 측면도 있겠는데 네. 결국에는 김용현은 전두환의 장세동이 되고 싶은 꿈을 꾸는 게 아닌가 싶어요. 아 장세동 급 아닌가? 아, 그분 아닌데 꿈꾸는 건 자유고 그리고 두 가지 제가 다음으로 덧붙일 게 네. 김용현이든 윤석열 측이든 저는 더 이상 그 변호인들의 이 메시지를 저는 안 받았으면 좋겠어요. 아 언론들에서. 예, 아, 그건 수사기관에 뭐 맞습니다. 출석한 범죄자가 네. 제가 있습니다 자백하는 거는 거의 100이면 100 없습니다. 다 부인하거나 거짓을 네, 네, 이야기하죠. 네. 그런데 왜 모든 국민들한테 그들이 직전에 대통령이 직을 가지고 있었고 음. 직무를 수행했고 국방부 장관이었다고 해서 그들의 방어권 차원에서 왜 이 기자회견들을 용인하고 그 메시지들이 마치 사실이냐? 심지어 언론도 우리가 골라서 왜 걸러서 얘기해야 되는지는 네. 굉장히 좀 유감스럽고 네. 사법적인 조치가 필요하지 않을까 싶어요. 네. 근데 자. 이제 물고 늘어질 수가 없는 게 그러니까 뭐냐면 윤석열이 살아야 나도 산다. 이게 이제 기본 전제이기 때문에 대통령이 내란죄로 처벌을 받게 되면 네. 그 밑은 어쩔 수 없이 다 줄줄이 엮이는 거기 때문에 네. 그렇습니다. 자 그리고 하나 정도만 더 볼까요? 네. 어떤 뉴스 좀 가보면 좋을까요? 지금 두세 개 정도 남아 있는 것 같은데. 네. 어떤 걸 볼까요? 건진법사 한번 갈까요? 건진법사? 아, 네. 네. 자, 2018년 이제 지방선거가 있을 때 네. 이제 공천 대가로 뒷돈을 이제 받았다는 혐의를 이제 건진법사 전성백 씨가 받고 있는데 이거 JTBC의 단독 보도입니다. 자, 지난해 6월 건진법사에게 공천 뒷돈 1억 5천만 원을 전달했다라고 하는 사업가 이 씨가 있어요. 네. 이 사업가 이 씨를 만났고 이 씨로부터 당시 자유한국당 윤한홍 의원실의 한 보좌관이 특정 인사를 경북 영천시장 후보로 건진법사에게 추천해달라고 요구를 했고 그에 따라서 1억 5천만 원을 건넸다라고 한 입장을 확인을 한 거예요. 네, 요 내용 잠깐 들어보겠습니다. 네. 건진한테 얘기하면 된다는 거예요. 아니 건진한테 얘기하면 어떻게 되냐? 그러니까 건진이 이상형한테 얘기하다 건진과 저와의 관계가 좋으니까 1억 5천을 건진법사한테 갖다 줬고 건진법사가 나랑 이사장 앞에서 1.5개 잘 받았지라고 이상형하고 통화하는 거를 우리가 다 확인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배당 부분은 정말 없었다. 네. 뭐 이렇게 누구 통하면 되는 게 많은가 봐. 난 잘 모르겠습니다만 누굴 자꾸 이렇게 통해서 그냥 원래 루트대로는 이게 원래 잘 안 되는 겁니까? 정치는. 정치권은 줄이에요. 그래요? 줄을 잘 잡아야 돼요. 그 썩은 동아줄을 잡느냐 탄탄한 동아줄을 잡느냐에 따라서 소장님 왜 이렇게 못 잡았어요? 저는 줄이 없어요. 줄 좀 잡으시죠. 근데 예. 일단 제가 봐서는 그 윤한홍 의원의 이름이 나오고 건진법사 얘기가 나오는데 예. 일단은 돈을 줬다는 사람 증언이 나왔잖아요. 네. 이거는 또 다른 국면이다. 예, 이거는 공천 대가로의 어떤 돈이 1억 5천이 작은 돈 아니거든요. 사실 이런 뉴스들도 한 12월 2일쯤이었으면 거의 맨 앞에 나올 만한 뉴스인데 12월 3일부터는 하여튼 모든 웬만한 뉴스들은 다 뒤로 밀렸어요. 그냥 다 지금. 잡범 수준이에요. 지금 네. 내란에 이제 비하면. 아유. 그러니까 이제 여기서의 핵심은 앞서 이제 건진법사 영장이 기각됐잖아요. 네. 근데 그게 이제 뭐 돈을 줬다라는 의혹만 있지 그게 실체가 조금 불분명하다. 뭐 음. 어느 시점에 어떤 목적을 위해서 얼마의 액수를 줬는지가 불분명하다라는 거였는데 지금 이제 그 행위의 구체성이 드러났다. 이렇게 보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자, 하여튼 쉽지 않습니다. 지금 이제 뭐 이런저런 뉴스를 좀 전해드리긴 했는데 전체적으로는 저는 뭐 정치인들이 어떻게 되고 누구 잡혀가고 이것도 뭐 중요한 거겠습니다만 지금 정말 우리 경제 할 일이 너무 많고 뭐 수출부터 시작해서 우리 기업들 하여튼 굉장히 지금 뭐 특히 중소기업이나 자영업자분들을 아주 심각하잖아요. 이게 뭐 그냥 듣기 좋은 얘기가 아니고 그 심각하다는 거는 사실 누구나 다 알고 있는 거고 이거 빨리 굉장히 위급하다는 상황이라는 건 누구나 다 인지하고 있을 텐데 그거에 대해서는 지금 손 쓸 만한 시간이나 그럴 생각들이 별로 없어 보이는 것 같은 느낌이 좀 들어서 와 이거 우리 자영업자 생각하면 한가해 보여요. 정부의 대응 자체가. 왜냐하면 진짜 이 연말연시인데 이 국민들의 심리가 위축돼 가지고요 움직이질 않아요. 이거야말로 진짜 계엄 상황인 것 이거 같은데. 정말 너무 심각. 아 어떻게 할지 야당도 뭐 책임이 없는 건 아니죠. 그렇죠. 네, 여야가 다 정치하는 같이 책임이 입장에서는 다 있습니다. 책임을 느껴야죠. 네. 자 그럼 오늘은 요 정도 이야기 나누고 세 분과는 인사를 나누고요. 잠시 후에 더불어민주당 김민석 최고위원 모시고 지금 뭐 내란 극복 국정안정특별위원장 맡고 계신데 어떻게 이 상황을 극복할 건지도 좀 여쭤보고
현재 뭐 헌재 관련 이야기까지 한번 같이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세 분 오늘도 고생이 많으셨고요. 어떻게 한 시간이 좀 금세 고생 많았다면서 한 사람만 봐요. 고생이 많죠 요즘에. 빨리 끝내주세요. 알겠습니다. 요새 고생이 많아요. 세 분 주말 너무 잘 보내지 마시고 못 보내요. 또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